안녕하세요. 카지노 실무 3주차 시간입니다. 우리 2주차에는 룰렛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우리 실습실에는 룰렛 테이블이 없어서 제가 설명을 이제까지 여러 번 카지노 수업을 들으신 분들, 몇 번의 카지노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룰렛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게임을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GKL에서 보내준 이런 수업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룰렛 게임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룰렛 게임이 진행되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넣었습니다. 자, 보시니까 설명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쉬웠을 거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쉬우셨죠? 네, 우리 이번 주 3주차에는 블랙잭 게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번 주 퀴즈 정답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작은 바퀴라는 뜻을 가진 카지노 게임의 종류는 정답이 뭐죠? 룰렛이죠. 이제 룰렛. 1번 다이스는 주사위 게임이고요. 바카라 카드 게임이고 빅휠은 커다란 수레바퀴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말씀드린 룰렛이라는 정답은 룰렛입니다. 너무 늦게 올라오네요. 자, 2번 칩스 20개 한 스택 줍는 동작은 정답은 스태킹이죠. 커팅은 칩스를 자르는 동작이고요. 볼스핀은 말 그대로 볼을 돌리는 동작. 푸시는 칩스를 고객에게 밀어주는 동작을 푸시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0개 한 스택을 줍는 동작은 스태킹이다. 자, 3번 룰렛 게임 중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동작. 자, 4개 보기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볼 스핀이죠. 가장 먼저 고객이 베팅을 하게 한 다음에 이제 볼을 어느 정도 베팅이 되어졌다라고 생각되면 딜러는 볼을 돌리죠. 휠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볼은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그 볼이 떨어지는 번호가 윈 넘버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4가지 보기 중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동작은 볼 스핀이다. 자, 4번 윈 넘버가 13일 때 스트레이트 벳에 2개, 스플릿 벳에 1개면 고객에게 총 몇 개의 칩스를 페이해야 되나 라고 했습니다. 자, 윈 넘버 13은 그냥 예를 든 거고요. 어떤 숫자가 나와도 스트레이트 벳은 35배를 주죠. 그리고 스플릿 벳은 17배를 줍니다. 자, 그랬을 때 스트레이트 벳에 2개니까 70개죠. 스플릿 벳에 1개, 17개. 자, 그럼 더해주면 됩니다. 70개 더하기 17개 하면 총 몇 개? 87개죠. 모두 87개의 칩스를 고객에게 페이해 주게 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4번 문제가 어려우셨던가 봐요. 정답을 제대로 적어서 주신 분이 2분, 우리 지금 이 수업 듣는 분이 39분이신데 퀴즈에 대한 답을 보내주신 분은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토요일이거든요. 토요일 현재 23분밖에 안 보내주셨어요. 자, 그 중에서 4번에 대한 정답을 맞추신 분은 2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자, 요거 이제 아셨죠? 배수를 전부 더해서 이제 페이가 나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다음 화면 하나 또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이 애슐리 레블이라는 프로갬블러가 전 재산을 가지고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룰렛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제가 영어 해석 통역은 안 하겠습니다. 다들 알아듣죠? 자, 보통 카지노에서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이벤트적인 걸로 한 것 같아요. 자, 뭐 어떤 주의사항이나 뭐 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 같죠? 자, 이제 어디에다가 이 프로갬블러가 자기 전 재산을 베팅을 할지 한번 봅시다. Good luck. 저 기분이 어떨까요? 그죠? 전 재산을 가지고 한 게임에 다 베팅을 하는데. Man, too many decisions. Big lad. Can I kiss it? Okay. 자, 지금 저 사람이 퍼스트 더즌bet 1번부터 12번 어떤 번호가 나와도 되는 데에다 베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돈을 전부 레드에다 베팅했어요. 자, 저 사람이 이길 수 있는 번호는 1번, 3번, 5번, 7번, 9번, 12번 이 6개 숫자가 나와야지, 숫자 중에서 한 숫자가 나와야지만 모두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과연 몇 번이 나왔을까요? 정말 럭키 세븐이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6번호 중에서 한 번호인 7번이 나와서 이 프로갬블러는 자기 전 재산의 2배보다 더 많이 땄을 거예요.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자, 어떠셨습니까? 저런 게임 한번 해보고 싶으셨나요? 저 사람은 정말 갬블러예요. 게이머랑 갬블러의 차이는 조금 더 도박적인 성격이 강한 게 갬블러라고 하죠. 자, 이 사람은 프로 갬블러로서 자신의 전 재산을 걸고, 그리고 다행히 승리를 거두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배울 블랙잭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잭은요, 간단한 게임이에요.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게임입니다. 딜러도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알고 나게 되면 딜러 역시도 게임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딜을 하면서도 재밌게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도 합니다. 자, 블랙잭. 딜러와 고객이 각자의 카드의 합이 20일에 가까운 쪽이 승리하는 게임으로 처음 2장의 카드가 에이스와 10카드일 때 블랙잭이라고 한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그림이 하나 들어가 있죠. 에이스 카드, 즉 블랙잭에서는 이 에이스 카드가 1 또는 11로 카운트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카드, 10 숫자 10 카드와 그리고 J, Q, K 아시죠? 그린 카드, 이 세 가지 모두 10 카드로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처럼 딜러 처음 2장을 가지고 21일 만드는 게 블랙잭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에이스 카드 한 장하고 10카드, 에이스 카드랑 J 카드, 에이스 카드랑 Q 카드, 에이스 카드랑 K 카드
이 네 가지 경우 외에는 블랙잭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고객이 이렇게 두 장의 카드로 20일을 만들어서 블랙잭이 되면 딜러는 고객이 베팅한 금액의 1.5배를 주게 됩니다. 그게 블랙잭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밑에 보면 이제 블랙잭 역사 유래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가 나와져 있습니다. 15세기 유럽에서 행해진 비슷한 카드 게임이다. 보통 유럽에서 이 블랙잭이라는 게임이 넘어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의 블랙잭 게임과 아주 유사한 게임으로 된 것은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 그냥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자, 블랙잭 핏이에요. 핏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테이블을 기본적으로 4테이블에서 8테이블을 모아 놓은 걸 한 피트라고 합니다. 보통 한 피트에는 플로퍼슨, 딜러를 관리 감독하는 1차적인 감독자인 플로퍼슨이 보통 1명에서 2명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핏을 관장하는 핏보스가 또 있습니다. 자, 요거 세븐록이에요. 전경이에요. 지금 이 여자 딜러분이 블랙잭 게임을 지금 시연해 보이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자, 이건 블랙잭 레이아웃이에요. 자, 룰렛에서도 레이아웃을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렇게 레이아웃은 초록 색깔의 그런 라사드 천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게임 종목에 따라서 이 레이아웃의 모양은 달라진다라고 제가 2주차 때 말씀드렸어요. 룰렛 게임이랑 또 이 레이아웃의 형태가 다르죠. 자, 요거 잠깐만 제가 레이아웃 설명해 드리면 이 페어라고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리고 페어 있고 페어 뒤쪽에 네모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보통 이 장소를 이제 배팅을 하는 장소예요. 페어벳 뒤쪽이. 그리고 페어벳이라고 적혀져 있는 건 뭐냐면 페어 뜻이 뭐죠? 한 쌍이라는 뜻이죠. 즉 처음 카드 2장의 숫자가 한 쌍을 이루면 고객이 자기가 베팅한 오리지널 베팅을 하는 곳 외에 추가적으로 페어벳에다가도 베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거 제가 뒤에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잭 레이아웃은 이렇게 생겼다 보시고요. 자, 이건 블랙잭 테이블 기구와 명칭입니다. 자, 1번부터 먼저 볼게요. 레이아웃 방금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암레스트. 룰렛에도 암레스트가 있었죠. 고객이 게임을 할 때 편하게 이렇게 기댈 수 있게 하는 곳이고, 세 번째 락이라는 건 칩스를 카지노에서 테이블마다 각 칩스를 모아두는 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렉 안에 100만원, 뭐 1000만원, 뭐 1억짜리 칩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카지노는. 그래서 이제 건종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게 칩스 렉이라고 합니다. 자, 4번이 칩스. 자, 칩스 렉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칩이죠. 카지노에서 칩은 곧 현금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봤을 때 왼쪽에 5번이 있습니다. 5번에는 디스카드 홀더라고 적혀져 있죠. 자, 이 디스카드 홀더는 게임을 하고 버려지는 카드를 모아두는 거. 즉, 한 게임 끝나고 나면 이제 사용되어진 카드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것이 디스카드 홀더입니다. 그 다음 6번, 그 위에 리밋 보드라고 적혀져 있죠. 저 리밋 보드라는 건, 즉, 이 테이블에 미니멈 벳은 얼마, 그리고 맥시멈 벳은 얼마라고 이렇게 고객들이 알아보기 쉽게 테이블마다 이렇게 리밋 보드를 올려놓고 있어요. 자, 리밋 보드 위가 머니 패드. 룰렛에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돈을 구부려서 밀어 넣는 걸 패드리라고 합니다. 밑부분 머니 홀더라는 게 있어요. 자, 머니 홀더 역시 이제 돈을 집어넣는 그 공간.
카지노에서는 저 드롭박스 머니홀더 안에 밑에 밑부분에 드롭박스라는 게 있어요. 즉 그 드롭박스 안에는 항상 우리나라 원화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제가 2주차 때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 9번은 오른쪽에 있네. 또 왔다 갔다 하네. 인디케이트 카드예요. 저거는 고객에게 뭐 컵 받는 용도로도 쓰인다. 요것 제가 나중에 실습할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10번은 다시 왼쪽이네요. 리더기. 리더기는 어떤 거냐면 블랙잭에서 블랙잭 테이블에만 있는 것입니다. 즉 10카드나 에이스 카드일 때 체크를 하는 거예요. 리더기라는 거 즉 체크하는 거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11번 팁 홀더, 팁을 넣는 장소를 말하고요. 그리고 12번은 슈라고 적혀져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오른편 하얀 통 보이시죠? 아크릴로 된 투명통, 저게 슈예요. 슈는 딜러 게임을 하기 위해서 카드를 모아 놓는 통을 슈라고 합니다. 저 슈라고 하는 이유는 저게 구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그래서 슈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13번에 셔플 머신기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핸드 셔플, 즉 사람 손으로 셔플을 예전에는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이유냐면 딜러가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하고 나서 게임을 진행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즉 하우스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하우스가 나쁠 때 고객이 내가 셔플한 걸로 게임을 진행을 하는데 하우스 돈이 너무 많이 나가든가 하면 너무 부담스럽겠죠. 자, 그래서 기계를 쓰는 이유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한 게임이라도 카지노에서는 게임 진행하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카지노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셔플하는 것보다 기계가 하면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골고루 잘 섞인다. 뭐 이렇기 때문에 머신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이 사람이 손으로 셔플을 하면 의심이 많으신 고객들이 계세요. 그 중에. 그러면 이제 딜러는 모든 걸 다 알고 카드를 셔플을 한다, 즉 섞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고객들이 간혹 계세요. 자, 그런 딜러가 아니면 카지노가 부정적인 그러한 게임을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셔플 머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요즘은 거의 대부분의 카지노에서 이제 핸드 셔플은 하지 않고요. 이 셔플 머신기를 이용해서 셔플을 합니다. 자, 이게 셔플 머신기예요. 보통 이 두 가지를 카지노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1, 2, 6 그리고 MD2 기계인데요. 이 1, 2, 6 기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일명 물레방아 셔플기, 물레방아라고 얘기를 해요. 이 둥근 부분이 있죠. 저 부분 뚜껑을 열면 정말 물레방아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일 윗부분에 카드를 집어넣으면 이 카드가 이 물레방아 바퀴 사이사이에 어느 곳으로 카드가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그게 1, 2, 6 기계의 원리고요. 저 오른쪽에 있는 MD2 같은 경우에는 초록 버튼 그리고 레드 버튼이 있죠. 그리고 입구가 두 개가 보이고요. 네모난 입구가. 저 초록 버튼을 누르면 저 네모난 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보통 6덱에서 8덱의 카드를 집어넣죠. 그리고 다시 초록색을 누르면 들어가고 이제 셔플해야 되는 카드가 들어가고 반대쪽에서 카드가 셔플되어진 카드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딜러가 셔플되어진 그 카드를 그대로 들고 와서 고객과 게임을 진행하면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빨간색 저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그거는 카드가 셔플되다가 중간에 이제 에러가 났다는 표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붉은색 버튼에 불이 들어오면 이제 플러퍼슨이 가서 이제 해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셔플 머신 기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드 리더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부분 제가 가서 저 실습할 때 또 말씀드릴 거예요. 자, 블랙잭에서 기본적으로 하우스 카드를 10카드 그리고 에이스 카드일 때는 미리 먼저 체크를 한다라는 거예요. 10카드는 바로 세로로 이렇게 집어넣어서 보면 되고요. 에이스 같은 경우는 10카드하고 다르죠. 옆으로 돌려서 보죠. 자, 이거는 자 10카드 같은 경우에 뭘 보는 거냐면 딜러가 블랙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예요. 자, 10카드 같은 경우 그러면 뒤쪽에 에이스가 있어야지 블랙잭이 되겠죠. 그래서 저 리더기로 보면 만약에 에이스면 에이스라고 그 글자만 보이고 나머지 숫자는 보이지 않아요. 반대로 밑에 에이스 카드를 가지고 리더기에 집어넣어서 보면 10카드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딜러가 10카드 에이스일 때 블랙잭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게 이제 카드 리더기라고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자, 블랙잭 게임 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잭 카드 구성이에요. 여러분들 블랙잭 뿐만 아니라 친구들하고도 여러분들 간단하게 포커 같은 게임 하시죠. 그럼 보통 포커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포커가 아니라 카드가 카드 한 덱이 52장이에요. 이 카드 한 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여기 지금 카드가 펼쳐져 있죠. 예쁘게. 보통이 아니라 카드는 4가지 무늬로 되어 있어요. 하트, 다이아, 클로버, 스페이드. 순서는 하트, 클로버, 다이아, 그리고 스페이드 순으로 이제 순서가 되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숫자 카드와 그리고 JQK 그린 카드 3장. 그래서 모두 13장씩 13 곱하기 무늬가 4개니까 4 하면 50이죠. 그래서 카드 한 덱은 총 52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52장으로 구성된 카드의 묶음을 한 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른쪽 옆에 하트, 에이스부터 K, 클로버, 클럽, 에이스부터 K 이 말은 순서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트하고 클로버는 1부터 K까지라면 다이아몬드와 스페이드는 그림 보시면 보이시죠? K부터 에이스 순서가 K부터 이제 에이스로 하트하고 클럽하고 반대로 이렇게 숫자 배열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카드 스프레드 하는 방법을 배우실 거예요. 지금 이 보여지는 그림처럼 카드를 이제 예쁘게 숫자가 다 보이게 이렇게 카드 스프레드 하는 걸 배우실 건데 지금 이 순서대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동작입니다. 자, 블랙잭 카드의 밸류, 값어치 어떻게 값을 매기느냐 하는 거죠. 자, 에이스 카드 1 또는 11 에이스 카드는 1 또는 11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에이스는 1 또는 11로 카운트하고 그리고 블랙잭에서 10카드, J, Q, K 카드 이 4장의 카드는 모두 10카드로 카운팅을 한다 입니다. 자, 여기서 블랙잭은 그러면 말씀드렸죠. 블랙잭은 처음 2장의 카드의 합이 21이 될 때 그때 블랙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에이스 카드랑 10카드, 에이스 카드랑 J 카드, 에이스 카드랑 Q, 에이스랑 킹 카드 이렇게 2장씩 묶음이 되면 그게 블랙잭이다. 자, 이해하셨죠? 자, 그 외에 나머지 숫자는 2, 3, 4, 5, 6, 7, 8, 9는 카드 밸류대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 또 블랙잭에 대해서 나오네요. 에이스 카드 한 장, 그리고 K. 그린 카드는 모두 10카드로 카운팅하죠. 자, K 카드, 10카드. 에이스는 1도 되고 11도 되니까 두 장의 카드 합이 10카드 한 장이랑 11 합이 21이죠. 그래서 블랙잭이다. 그 다음 그 밑에 에이스 카드가 두 장이에요. 여기 보면 1, 1 해서 2 또는 1하고 11하고 해서 12가 된다. 교수님 그러면 11도 된다고 했으면 11 더하기 11이면 22도 되잖아요. 라고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시죠. 자, 블랙잭은 기본적으로 21 게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장의 카드 합이 21이 되는 경우 네 가지 경우라고 했죠. 그걸 블랙잭이라고 하듯이 고객이 몇 장의 카드를 받아서 21에 가깝게 만드는 게 블랙잭 게임의 가장 기본적인 룰입니다. 자, 그럼 21이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실 11 더하기 1 에이스니까 11 더하기 11이면 합이 22가 되죠. 21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굳이 이 카드를 22가 넘어가게 카운팅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이스 한 장, 에이스가 두 장일 때는 2 또는 12로 카운팅 된다. 자, Q 카드 두 장, 여기 보면 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77 페어. 그죠? QQ. 보통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페어는 한 쌍이라는 뜻이죠. 한 쌍. 즉, 숫자, 그림은 상관이 없어요. 숫자가 같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게, Q카드하고 K카드 페어 아니에요 교수님이라고 물을 때 있어요. Q카드, K카드 페어 아니죠. 왜? 그게 페어가 되려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QQ가 되든지 아니면 KK가 돼야지 페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10카드로 카운팅을 하지만 페어라는 건 이 그린 카드에서는 예외적으로 KK, QQ, JJ 10, 10 숫자 10, 10 이럴 때에만 페어로 인정을 해준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숫자만 똑같으면 페어가 된다. 이해하시겠죠? 자, 블랙잭 배팅입니다. 플레이어가 게임을 하기 위해 레이아웃에 정해진 핸드에 칩스를 걸어 게임 참여를 알리는 행위 말합니다. 요 제일 먼저 보이는 그림에 고객이 6분이 앉아서 게임할 수 있어요. 보통 블랙잭은 자 1번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부터 1번, 2번, 3번 우리나라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 4번은 죽을 사라고 해서 싫어해서 그 다음 5번, 6번, 7번 이렇게 이제 보통 이제 자리를 말을 이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자, 그랬을 때 고객이 가장 큰 네모에다가 오리지널 벳을 베팅을 해요. 이 베팅 금액은 리밋 보드판 아까 설명드렸죠. 거기 적혀져 있는 보드에 적혀져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베팅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오리지널을 베팅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베팅이 되어지고 나면 이제 딜러는 고객에게 더 이상 베팅을 하실지 안 하실지 물어보고 이제 게임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 밑에 보면 베팅의 종류라고 적혀져 있어요. 오리지널 벳 이꼴 기본 베팅이라고 적혀져 있죠. 플레이어의 게임 참여를 알리는 최초의 베팅을 우리는 오리지널 벳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페어 벳입니다. 플레이어가 페어를 위해 거는 베팅 페어 한 쌍이라고 그랬죠. 각 핸드마다 오리지널 벳 바로 앞부분 작은 네모에 페어라고 적힌 거. 예, 오른쪽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오리지널 베팅을 하고 그 앞에 페어라고 적혀져 있죠. 그러면 고객은 자기 자기가 베팅한 오리지널 벳을 베팅을 하고 그리고
페어벳에다 베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왜? 페어벳은 보너스 개념이에요, 보통. 자, 고객이 게임을 하는데 가장 처음에 받는 두 장의 카드가 숫자가 동일하면 페어예요. 고객은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내가 받을 카드 두 장이 페어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페어벳에다가 베팅을 하면 되고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베팅을 안 하면 돼요. 자, 대신에 페어벳을 베팅을 해서 자기의 첫 번째 받는 두 장의 카드가 페어가 나오면 몇 배 주게요? 11배를 줍니다. 많이 받죠. 저 레이아웃에 적혀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페어벳 페이스 11 to 1 이라고 적혀져 있죠. 레이아웃에. 네, 페이벳에 베팅을 해서 고객이 페어벳 베팅했을 때 맞으면 11배를 준다라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2교시 때 블랙잭 전체 딜링하는 제가 동영상을 넣어놨거든요. 그럴 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페어벳이 있다. 자, 그 다음 사이드벳. 한 핸드의 오리지널 벳 외에 다른 플레이어가 함께 거는 베팅 인정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정해주는 카지노도 있어요. 이거는 카지노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손님은 많은데 테이블 수는 적고 그러면 예를 들면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이 사이드 벳을 인정해 줍니다. 대신에 이 사이드 베팅을 한 손님은 오리지널 벳을 베팅한 손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머니벳. 현금을 직접 거는 것 인정하지 않음. 네, 이 머니벳은 우리나라 카지노에서 머니벳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외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머니벳이라는 건 카지노에서 돈은 뭐라고 그랬어요? 칩스죠. 현금, 즉 종이돈 대신해서 칩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현금을 직접 거는 거 인정되지 않죠. 자, 그 다음 콜벳이라는 게 있어요. 말로 거는 것. 이 콜벳 역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손님이 자기가 베팅을 하는데 나 저기 3번 핸드에 나 10만원만 베팅, 나 10만원 베팅했어. 실질적인 칩스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자기 말로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콜벳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간혹 가다가 정말 VIP가 가끔 가다가 룰렛 같은 곳에서 다른 게임 하다가 아르바이트처럼 룰렛 와서 이렇게 게임 하시는 고객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한 번씩 뭐 룰렛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드에 나 100만원 이렇게 콜벳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이 콜벳은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냥 인정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 벳입니다. 기본 베팅한 후에 다양한 옵션의 선택으로 추가하는 베팅. 자, 블랙잭은 손님도 재밌지만 딜러도 굉장히 재밌는 게임이라고 했어요. 알고 보면 게임도 단순하고요. 20일만 넘지 않으면 되는 게임이다. 하지만 요 옵션 때문에 딜러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 옵션은 제가 조금 설명하기도 분량도 좀 많고 해서 제가 4주차 때 이 옵션 베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팅의 종류 마지막입니다. 딜러 벳이에요. 플레이어가 딜러의 몫으로 거는 베팅으로 오리지널 벳 옆에 놓는다. 쉽게 말하면 이게 팁의 개념이에요. 팁은 팁인데 자기가 이겼을 때만 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일본 핸드 고객님이 자기의 오리지널 벳 옆에다가 만원의 이 딜러 벳을 베팅했어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해서 이 일본 핸드 손님이 하우스를 이겼어. 그러면 이 손님은
자기가 베팅한 오리지널 밴만큼 칩스를 받고요. 딜러는 손님이 딜러 뱃에 10,000원을 베팅했다고 했죠. 그럼 딜러는 어떻게 하냐면 딜러 뱃에 베팅된 10,000원과 똑같은 금액 10,000원을 페이하고, 그럼 합이 20,000원이죠. 이 20,000원을 딜러 팁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고객이 이런 의미야. 그냥 팁으로 10,000원만 던져줘도 되는데 나 이기게 해주면 너도 그냥 2배 가져갈 수 있으니까 나 이기게 해줘.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자, 이게 딜러 뱃이다. 자, 드로잉입니다. 딜러는 고객이 베팅한 핸드에 이니셜 2 카드를 드로잉한다. 드로잉이라는 건 카드를 나눠주는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고객이 베팅한 핸드에 이니셜 2 카드, 즉 2장의 카드를 고객들에게 나눠준다는 거죠. 자, 그게 드로잉이다. 자, 그 다음에 에디셔널 카드, 해석하면 추가 카드라는 거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플레이어 에디셔널 카드, 서드 카드부터 플레이어의 의사에 따라 20일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 있다. 즉 처음 이니셜 2 카드, 이니셜 2 카드는 그냥 딜러가 자동으로 고객 순서에 맞게 다 2장을 나눠줘요. 그 다음 서드 카드, 3장째 되는 카드부터는 플레이어, 즉 고객이 의사에 따라서 20일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원하는 만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딜러 에디셔널 카드입니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딜러 카드 같은 경우에는 딜러 카드 룰에 의해서 17까지만 카드를 받을 수 있다입니다. 자, 이니셜 2 카드, 고객에게도 처음에 2장의 카드를 주고요. 하우스 역시 2장의 카드를 받습니다. 그 중에서 카드 1장만을 오픈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고객은 그 오픈된 카드를 보고 딜러가 대강 얼마를 가졌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지레 짐작을 하고 힛, 카드를 더 받을 것인지, 스테이, 카드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것인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 플레이 에디셔널 카드 설명한 거죠. 지금 즉 세 번째 카드부터 플레이어는 20일만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뭐 몇 장이든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딜러는 17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는 게 딜러 쇼잉 카드, 보이는 카드가 7이죠. 밑에 카드가 뭔지는 몰라. 근데 오픈을 했더니 밑에 10 카드가 있어요. 그러면 딜러는 합이 10 카드 한 장이랑 7 해서 모두 합이 17이 되죠. 그러면 딜러는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예를 들게요. 지금 딜러 오픈된 카드가 7, 지금 보이지 않는 바닥에 지금 가려져 있는 카드가 예를 들어서 8이야. 그러면 8, 7 하면 15죠. 자, 딜러 17까지 카드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딜러는 15밖에, 지금 2장의 카드 합이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카드를 한 장 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공통의 규칙은 딜러 역시 20일을 넘으면 버스트, 즉 아웃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것도 2교시 때 종합 딜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 때 다시 블랙잭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